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식 참견 시점의 주참씨입니다. 자, 주말 장세에서 현대로템이 결국은 시초가 플러스권 출발하고 난 다음에 현재 시간 기준에 이틀 연속해서 출렁거리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주 한 주만 놓고 봤을 때 주중반에 하루 정도 플러스권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4거래일 동안의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산주들의 섹터도 현대로템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빅4 방산주들도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다수 좀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강했던 만큼 때마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 이후에 상장되는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이와 같은 빅4의 종목군들이 동반적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방산주가 일제히 좀 급락을 좀 했다가 장 후반에 현대로템이 밑골을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 추가적으로 현대로템에 대한 다음 주 또 방향성도 한번 좀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를 해주시고 영상 청취 이후에 주참시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커뮤니티란을 통해서 간략한 시황과 그리고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울러 좀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이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반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현재 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적인 쌍끌이 매수세의 우위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는 큰 물량 자체가 출회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에 미정시 자체가 약간의 좀 장 후반에 좀 탄력이 둔화되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GDP의 확정치도 3%가 나오면서 나쁘지 않았고요. 일부 연준위원들도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치도 좀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바이브 세션과 관련된 우려감들도 조금 약세조를 보여주면서 우려감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구간인데, 국내 증시도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시간 기준에 0.18% 정도니까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방산주들 흐름 자체가 금주 이제 다음 주 하루 정도를 남겨놓고 9월 말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 속에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전히 방산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4분기에 나름대로 현대로템을 비롯해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LIG 넥스원 등 전반적인 수주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제 조정을 좀 출렁거리면서 밑골을 달아줬던 이유 자체는 일단 외신을 통해서 그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일시적으로 휴전에 21일간 정도 합의를 봤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방산주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차익성 물량들이 좀 출회가 되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동볼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 방산주들이 좀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면서 이와 같은 매수세가 한풀 꺾어지는 그런 모습도 사실이었는데, 전일 미국과 그리고 유럽 연합이죠. 여기다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등 범서방의 어떤 우호적인 중동의 동맹국들도 일제 중 공동 성명을 냈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휴전에 돌입하게 되면 헤즈볼라가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좀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재건의 시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삐 자체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지상전 투입 카드의 가능성도 현재 대비해서 훈련에 돌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여전히 뭐 중동전의 어떤 그 양상 자체가 여전히 확전 일로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분기 현대로템에 대한 예상된 실적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1조 원대를 넘겨서 1조 한 1,150억 원 정도 수준까지도 매출액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영업이익적인 부분 자체도 1,165억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전후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을 정도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우호적인 그런 어떤 강력한 실적 자체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 2023년 대비 그죠? 플러스 한 59% 가까이 수익성이 크게 증가가 되었는데, 3분기도 여전히 실적의 호실적의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훼손되어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이제 10월 1일부터 6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계룡대에서
지상 무기 방산 전시회도 개최가 되고요. 그리고 금주까지 이제 독일 이노트란스를 통해서 KTX 그죠?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기술 박람회도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일정 부분 방산 디펜스 솔루션과 레일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좀 시그널 정도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도 여전히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저가 반발 매수의 유입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디펜스 부분에 어떤 뭐 폴란드 항구부터 시작해서 추가적인 수주 자체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고 레일 솔루션 부분 역시 모로코 향을 비롯해서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추가 발주 기대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레일 솔루션과 디펜스 솔루션 양 핵심 사업 부분에서 수주 잔고 자체를 4분기에 좀 점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모멘텀으로 남아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별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55,000원 선은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지지가 전도를 좀 설정해야 되는데 이 가격대는 언제든지 뭐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아주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괜찮아 보이고요. 스윙적 관점에서는 이달에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악재성 이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차익성 물량들을 좀 소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일단 52,500원의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어지는지 여부 자체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추가의 하방의 흐름의 지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텐데 오히려 이 가격 이하로만 떨어지게 된다면 매도를 짧게 하신 분들은 오히려 신규적으로 매수 좀 가담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홀딩 관점에서 스윙직 관점에서 대응하실 분들은 여기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기보단 그죠? 좀 큰 틀에서 하반기의 수주 잔고의 점핑의 흐름을 보아가면서 추세 매매를 좀 해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9월 월말에 일단은 현대로템의 이제 뭐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소폭적으로 금주 들어서 한 하루 정도를 제외하고 사거리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주봉이나 월봉의 어떤 추세적 흐름 자체가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인데 52,500원이 이제 월봉을 놓고 봤을 때 이 가격대가 조금 끼어지게 되면 조금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정도는 엿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일 국내 증시가 장 종료 이후에 미국의 8월달에 이제 개인 소비 지출과 소득과 관련된 그런 지표 자체가 가장 좀 핵심적인 글로벌 증시에 이목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나름대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중요한 척도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좀 부합하는 정도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증시 자체가 최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AI 대장주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의 주가도 상당히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전히 아래 공포죠. 이와 같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공포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어지고 있는 구간 속에서 여전히 하반기에 조금 더 그죠 추가적인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따라서 증시 자체가 좀 아직은 좀 잘 버텨내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주들 흐름 자체는 뭐 단기간에 꺾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중장기적인 성장성 자체를 좀 확보해 가고 있는 속에서 좀 장기적 관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여갈 수 있는 그죠? 좀 리레이팅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4분기에 좀 드러나게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나타나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전히 우리가 주안점을 갖고 대응해 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9월 마지막 장세 9월 30일 날은 좀 유종의 미를 좀 잘 걷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날씨가 좀 살살해진다고 합니다.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주말과 휴일 보내시고 다음 주에 9월을 마무리 짓는 구간 속에서 현대로템에 대해서 추가적인 흐름에 대한 분석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주참시 채널 선작을 위해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